독일 아우토반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시속 120km로 달리던 한 승용차의 트럭에서 떨어진 거대한 금속 파편이 날아와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은 공중으로 날아올라 여러 번 공중회전하며 떨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은 운전자의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차량 문이 열리고 운전자가 약간의 멍만 든 채 걸어 나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고를 직접 목격했던 독일 출신 화물차 운전사 마티아스 베버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마티아스 베버입니다. 저는 독일 뮌헨 출신으로 15년째 유럽 전역을 누비는 장거리 화물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독일인으로서 저는 늘 우리 독일 자동차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BMW, 메르세데스, 아우디. 이런 차들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은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매일 아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무거운 화물을 싣고 아우토반에 올랐어요. 바이에른 지방의 울창한 숲과 넓은 들판이 제 창문 너머로 빠르게 지나갔죠.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항상 자부심을 느끼게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시스템을 달린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독일 엔지니어링이 최고야. 우리 차는 철저한 테스트와 정밀한 기술로 만들어져. 다른 나라 차들은 그저 따라하는 것뿐이지. 이건 제가 자주 동료들에게 하던 말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차량에 대해서는 의심이 많았죠. 어떻게 수백 년의 자동차 전통을 가진 독일과 경쟁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제 대형 맨 트럭의 익숙한 진동과 함께 프랑크푸르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배송 일정을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베를린까지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겠군. 그때였어요. 제 앞에서 달리던 화물 트럭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왔어요. 엄청난 크기의 금속 조각이. 그것은 트럭의 적재함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금속 덩어리가 제 차선 옆으로 달리던 은색 승용차를 향해 날아갔죠.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금속 덩어리는 시속 120km로 달리던 차의 지붕을 강타했고 충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차가 공중으로 솟구쳤어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그 차는 공중에서 한 바퀴, 두 바퀴 회전하더니 도로 위로 떨어졌어요. 이건 끔찍한 사고야.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죠. 다른 운전자들도 차를 세우기 시작했고 누군가 이미 구급차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히 부서졌을 거라 예상했던 차는 물론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객실 부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말이 돼?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약간 비틀거리며 차에서 나왔어요. 그의 이마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심각한 부상이 없어 보였어요. 그는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달려가 상태를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나요? 그는 영어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차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외관은 심하게 망가졌지만 안전 케이지라고 불리는 승객 보호 공간은 거의 온전했어요. 에어백이 모두 터져 있었고 차량의 구조가 충격을 분산시킨 흔적이 보였어요. 이게 어떤 차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차예요. 현대의 최신 모델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어요. 항상 독일 차만이 최고라고 믿어왔던 제 확신이 처음으로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고 이후 저는 꿈에서도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곤 했어요.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떨어진 차, 그리고 별 다른 부상 없이 걸어 나온 운전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던 세계관과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독일 차가 아닌 것이, 그것도 한국 차가 그런 충격을 견딜 수 있지?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더 알아보기로 했죠. 사고 현장에서 만났던 그 운전자 토마스 슈미트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는 뮌헨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 다행히 경미한 타박상과 충격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토마스의 초대로 저는 그를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죠.
마티아스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기 의자에 앉으세요. 저는 그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죠. 토마스 씨, 정말 괜찮으세요? 그 사고는 정말 끔찍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이런 사고에서 이 정도로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경우는 드물다고요. 그런데 왜 한국 차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독일에는 좋은 차들이 많은데. 토마스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안전 테스트 결과와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아서요. 독일 차들은 물론 훌륭하지만 같은 가격대에서 한국 차가 제공하는 안전 기능과 편의성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그는 태블릿을 다시 들어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그가 타고 있던 차와 동일한 모델의 안전 테스트 영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영상에서는 그의 차가 다양한 충돌 테스트를 받고 있었어요. 전면 충돌, 측면 충돌, 지붕 강도 테스트. 모든 테스트에서 승객 보호 공간은 거의 온전하게 유지되었죠.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안전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특히 최근 10년간요.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을 모든 모델에 적용하고 있죠. 저는 영상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죠. 토마스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마티아스 씨,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차의 설계자들이 수천 번의 테스트와 연구를 통해 개발한 안전 시스템 덕분이죠. 그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차를 만들었어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호기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 한국 자동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들의 안전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죠. 그리고 그건 제 인생을 바꿀 결정으로 이어졌어요. 당신이 정말 한국까지 가겠다고요? 제 아내 한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동차 공장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 한나. 난 직접 봐야겠어. 그 차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그런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한나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답네요. 항상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2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15시간의 긴 비행 끝이었죠. 피곤했지만 흥분됐어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베버 씨. 저는 박준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이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미소는 친절했죠. 반갑습니다, 박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베버 씨의 방문이 영광입니다. 유럽의 전문 운전자가 저희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다니요. 그는 저를 고급 세단으로 안내했어요. 물론 한국 차였죠. 차에 타자마자 저는 그 섬세한 디테일과 높은 품질에 놀랐어요. 가죽 시트는 독일 차에 뒤지지 않았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오히려 더 직관적이었죠. 저희 공장으로 가는 길이 조금 멀어요. 울산까지 약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정 동안 박준호 씨는 한국의 자동차 산업 역사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도전과 혁신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었어요. 한국차? 그게 뭐야? 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죠. 더 나은 차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고 실패해서 배웠어요. 울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 중 하나였어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죠. 이곳에서 하루에 약 5,000대의 차량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모든 차는 엄격한 안전 테스트를 거쳐요. 박준호 씨는 저를 공장 투어로 안내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차체를 용접하고 거대한 프레스가 강철판을 차체로 성형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안전 테스트 센터였죠. 여기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충돌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전면 충돌, 측면 충돌, 후면 충돌.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을 개선하죠. 거대한 시설 안에서 차량이 벽을 향해 돌진하는 테스트를 직접 목격했어요. 충격의 순간 차체는 계획된 대로 변형되며 에너지를 흡수했고 객실은 놀랍도록 온전하게 유지되었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충돌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자부심이 정당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공장 투어 후 저는 연구개발센터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젊은 엔지니어 김민지 씨를 만났죠. 그녀는 차량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의 리더였어요. 베버 씨,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는 모든 차량이 최고의 안전성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어요. 김민지 씨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어요. 수천 가지 다른 충돌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각 부품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이런 시뮬레이션 덕분에 저희는 실제 테스트 전에 이미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더 안전한 차를 만드는 데 활용되죠.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 자동차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비결은 뭘까요? 김민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후발주자로서 우리는 더 좋은 품질, 더 높은 안전성,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야만 했죠. 그래서 모든 자원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각 실패는 더 나은 차를 만들기 위한 교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는 얼마나 좁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번의 사고가 제 시야를 넓혀주었는지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시각을 얻었죠. 마지막 날 박준호 씨는 저를 울산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베버 씨,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죠. 독일 기술만이 최고라는 제 믿음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말이에요. 박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은 너무 넓고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저희도 초기에는 독일차를 연구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죠. 이제 저는 이해해요. 좋은 기술, 안전한 차는 어느 한 나라의 독점이 아니라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에 대한 열망이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독일에 돌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본 것, 배운 것을 나눌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처음에는 의심할 테지만 진실은 결국 그들의 마음도 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위넨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나와 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나는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어요. 당신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 많이 달라졌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나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 본 놀라운 기술들, 만난 열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제가 얻은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음 차는 한국 차를 살 거예요? 한나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안 되겠어? 이제는 차의 국적보다 그 차가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몇 주 후 저는 트럭 운전사 동료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독일 차만이 최고라고 주장했죠. 과거의 저와 똑같았어요. 독일 차가 최고지. 다른 나라 차들은 비교도 안 돼. 예전에는 저도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우토반에서 본 믿을 수 없는 사고,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처음에 그들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사진들과 영상들, 그리고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점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마티아스, 넌 정말 변했구나. 전에는 독일 차만 고집했잖아. 세상은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좋은 기술은 존중받아야 해. 그게 어디서 왔든지. 그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아마도 제 이야기가 그들 모두의 마음을 바꾸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작은 씨앗은 심었다고 생각해요. 의심과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을 만든 거죠. 오늘날 저는 여전히 독일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도로 위의 다양한 차들, 각각의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을 생각하며요. 그리고 가끔 한국 차를 볼 때면 미소가 지어져요. 그 차 안에는 단순한 금속과 엔진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천 시간의 연구와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 아닐까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진실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운전하세요.